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와 학교교육 강의를 맡은 고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학교 교육제도 밖에서 이루어진 교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예외적인 극소수를 제외한다면 학령에 따라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에 진학하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과거에는 모든 이들이 학교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학교 밖 아동과 청소년 또는 교육의 시기를 지나친 성인을 위한 비정규 교육기관들이 그동안 다양하게 존재해 왔습니다. 우선 어떠한 비정규 학교들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비정규 교육은 정규 교육 이외의 교육입니다. 정규 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한 교육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루려고 하는 학교들은 이러한 정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초등 및 중등 과정 교육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니면서도 초, 중등 교육기관으로 법에 규정된 학교들이 먼저 있습니다. 바로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입니다. 이 학교들은 1949년 제정교육법에서도 이미 초, 중등 과정 학교로 규정이 되어 있고 법령에 시설, 학급당 교원 수, 운영 방식 등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공민학교는 초등 과정, 고등공민학교와 기술학교는 중학교 과정, 고등기술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들을 졸업하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학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학교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한 채 학령이 지난 사람들 또는 초, 중등 교육 학령에 해당하지만 학교를 다닐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었습니다. 교육법에서 규정한 학교의 종류에는 각종 학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아니고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도 아닌 학교들을 묶어서 함께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학교는 구체적으로 규정된 학교가 아닌 다른 모든 학교들이고 각종 학교 자체가 특별한 성격이나 의미를 갖는 개념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각종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정도의 규정이 있을 뿐 구체적인 종류와 형태는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비정규 학교들이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운영될 때 각종 학교의 형태로 분류되었습니다. 역사 속 예로는 청소년 직업학교, 전수학교 등이 있습니다. 실업학교, 전문학교 등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 학교, 학업 중단 아동 청소년이나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등도 각종 학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외국인 학교와 대안학교는 나중에 초중등 교육법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학교로 승인됩니다. 이외에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설치 및 운영되는
비정규 학교들도 한동안 흔했습니다. 야학이나 사설 강습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통 교육기관인 서당도 이러한 비정규 학교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학력 인정이 되지 않는 비정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추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보통 검정고시라고 불렀습니다. 검정고시는 비정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이외에도 학업 중단 아동 및 청소년들도 응시했습니다. 검정고시 학원 등 사설 학원을 통해 준비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먼저 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비정규 초, 중 등 과정 교육기관인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하겠습니다. 나머지 각종 학교와 미등록 비정규 학교들은 다음 강의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민학교는 초등학교 과정 비정규 학교였습니다. 주로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채 학령을 초과한 사람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공민학교는 해방 이후 1946년 5월에 공민학교 설치 요강이 제정되면서 공식화됩니다. 처음에는 소년과, 성년과, 보수과의 세 과로 나눠졌습니다. 소년과의 입학 대상은 13세 이상이었고 2년제 또는 3년제였습니다. 초등학교와 거의 동일한 과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성년과의 입학 대상은 연령층이 더 높은 18세 이상이었습니다. 1년제 또는 2년제였고 공민, 국어, 산수 등 일부 교과만을 집중 교육했습니다. 보수과는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졸업자가 대상이었습니다. 즉, 중학교로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1년제 학교였습니다. 보수과는 나중에 고등공민학교로 개편됩니다. 공민학교는 시, 읍, 면, 동, 리 등 지방행정청에서 공립으로 설립할 수도 있었고 독지가나 사회단체가 사립학교로 설립할 수도 있었습니다. 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글쓰기와 읽기 및 셈하기 등을 가르치는 데에 목표가 있었습니다. 식민지기에는 초등교육도 오랫동안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해방 이후에는 무학 성인들이 많았고 그래서 공민학교도 기초 문해교육 등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초등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점점 수요가 줄었고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서울 YWCA의 기청 공민학교가 2012년 폐교되면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초, 중 등 교육법에서도 2019년 폐지되어 삭제되었습니다.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 과정 비정규 학교입니다. 1946년 공민학교 보수과로 시작되었고 1948년 미 군정에서 고등공민학교 규정을 제정하면서 출범합니다. 1949년 제정 교육법에는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중학교로 진학하지 않은 채 학령을 초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으로 규정됩니다. 수업연한은 1년제부터 3년제까지 다양했고 수업 연한에 따라 중학교 교과 과정의 내용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고등공민학교도 공립과 사립 모두 설립될 수 있었는데 초기에는 사립학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립 고등공민학교들은 재정난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지며 몇 년 만에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중학교 교육이 충분히 확대되지 않은 때에는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하며 공립을 전환해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교육이 보편적으로 확대되면서 고등공민학교의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 기준 3개의 고등공민학교가 아직 남아서 운영 중입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 수 추이를 보여줍니다. 해방 직후 공민학교는 폭발적으로 설립됩니다. 1946년에 8,287개였고 1947년에는 15,506개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법령 정비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1953년에는 3,000여 개로 줄었고 초등교육이 보편적으로 확산되면서 꾸준히 감소합니다. 마지막 공민학교는 2012년에 폐교되었고 이제 더 이상 공민학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등공민학교는 한국전쟁 직전인 1950년에 689개가 있었다고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에도 500여 개의 고등공민학교가 운영되었지만 이후 수가 300여 개 내외로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수의 사립 고등공민학교가 재정난으로 문을 닫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거나 공립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등공민학교의 수는 중학교 교육이 충분히 확산된 1970년대부터 꾸준히 감소합니다. 2022년에는 전국에 3개의 고등공민학교가 남아 운영 중입니다. 기술학교는 정규 중학교와 병행하여 기술 및 실업 계열 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해 설립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즉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입학할 수 있었고 수업 연한은 1년부터 3년까지 다양했습니다. 1949년 재정교육법에서 처음 규정했고 농업, 공업, 수산, 기타 4부문에 총 69개 과가 설치되었습니다. 1977년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농업, 공업, 수산, 해운, 기타에 더해 상업과 가사실업 분야가 신설되었고 설치 과가 조정되어서 6개 부문 51개 과로 개편됩니다. 기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취업을 하거나 고등기술학교로 진학하였습니다. 기술학교는 한국전쟁이 끝난 뒤 꾸준히 증가하여 1965년에는 81개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진학이 보편화되면서 1970년대 후반에 빠르게 줄었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기술학교가 1996년에 폐교하여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후 초중등교육법에서도 폐지되어 삭제되었습니다. 고등기술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의 기술학교였습니다. 정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술 및 실업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생 또는 3년제 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입학할 수 있었고 수업연한은 1년부터 3년까지 다양했습니다.
고등기술학교도 1949년 재정교육법에서 처음 규정되었습니다. 기술학교와 마찬가지로 농업, 공업, 수산, 기타의 4부문에 총 69개 과가 설치되었습니다. 1977년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업부문과 가사실업부문이 추가되어 총 6개 부문으로 개편되었고 설치과도 확대되어 총 74개 과가 운영되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약 70개의 고등기술학교가 운영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고등학교 교육의 팽창과 전문계 고등학교의 확대와 맞물려 전문계 고등학교로 점차 전환되면서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2022년 기준 총 7개의 고등기술학교가 남아서 운영 중입니다. 검정고시는 정규 학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시험을 통해 합격할 경우 해당 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가 있습니다. 해방 후 1948년에 대학 입학자격 검정시험이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이 시험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독학한 사람들에게도 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했습니다. 이후 대학 입학자격 검정고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가 차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도 시험을 통해 상급 학교로 진학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름도 보통 줄여서 대검, 중검, 고검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후 입학 자격 시험이 아닌 졸업 학력 검정고시로 이름이 바뀝니다. 대검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고검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중검은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검정고시 합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971년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1788명,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942명이었습니다. 2013년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수는 13,652명,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수는 45,5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수가 더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입시제도의 변화와 관련 있습니다. 대학 입시제도에서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비율이 늘어날 때 외국어 고등학교 등 내신 성적 경쟁이 상대적으로 더 치열한 학교의 학생들 중에서는 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치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등학교 학업을 중도에 중단하는 학생들의 수가 더 증가한 영향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초중등과정 비정규 학교들의 종류를 소개하고 그중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공민학교는 초등학교, 고등공민학교와 기술학교는 중학교, 고등기술학교는 고등학교를 대신하는 비정규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들은 졸업하더라도 학력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로 간에 연계는 되어 있어서 공민학교 졸업 후 고등공민학교로 진학한다든지 기술학교 졸업 후 고등기술학교로 진학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학교들은 학교 교육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 정규 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초중등 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점차 사라졌습니다. 검정고시 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검정고시 제도는 독학을 한 경우에도 상급 학교 진학을 허용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고 이제는 그보다는 초중등 과정 각급 학교의 졸업 학력을 인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자 수는 1970년대부터 꾸준히 늘어났는데 특히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종 학교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